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계속 돌연 변이가 진행 중이어서 CDC가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파이저 CEO는 어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 연말이면 팬데믹 이전, 즉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우선 올 연말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도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전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발생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그 2부 시간에 모닝뉴스 2부 시간에도 박경영 기자가 네. LA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도 델타 변이 확산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고요. 지금 델타 변이 자체도 위험한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변이와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 우리가 만약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때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WHO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CNBC라든가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내용을 속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이 확인된 나라들이 80여 개국에 달한다. 지금 아마 80개국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고요. 그래서 그 WHO는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수많은 뭐 변이, 남아공 변이도 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지금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네. 이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백신이 완전히 효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효능을,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사람보다는 그 맞는 사람이 좀 낫다는 건 있는데 그러나 그 기대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대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알파 변인데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인도 델타 변이가 감염력이 60%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 전파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네. 더 치명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존 백신에 대한 내성도 더 강한 것으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델타 변이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미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체 그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6% 정도가 인도 델타 변이 감염자로 파악이 됐는데 불과 일주일 만인 이번 주 들어서는 10%를 넘었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좀 2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 또 몇 퍼센트에 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또 변이가 또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WHO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도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지만 이 또 다른 그 변종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델타 변이에서 또 변종이 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델타 플러스에 관한 최근 보고서 내용을 지금 WHO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고요. 이 마리아 벤 커고프 이 사람이 그 WHO의 코로나19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WHO에서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 마리아 벤 커고브 이 기술 책임자가 델타 플러스 변이를 추가 변이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에 같이 묶을 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 아주 델타 변이가 아주 이 지금 와서는 아주 좀 난리인데요. 그 델타 변이가 굉장히 그 돌연 변이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존의 바이러스에서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하는 이런 것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잘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비하면 뭔가가 빠지고 뭔가가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지금 돌연 변이가 생겨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인도를 벗어나서 영국, 미국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잘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이 순간순간 잘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급속히 지배종의 위치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영국에서는 뭐 이미 완전히 지배종의 위치를 굳힌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참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 델타 변이 외에도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네. 됐는데 람다 변이? 네, 네. 람다 변이란 것도 지금 생겨났어요. 그 WHO가 이번 주 들어서 지난 15일 화요일 그 델타 변이를 공식적인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5번째 공식 변종 바이러스로 람다 변이를 얘기하면서 관심 변이 항목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공식 우려 변이 바이러스라는 건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이 관심 변이 항목이라는 것은 그 아래 단계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변이, 그런 것으로 람다 변이를 지목했는데 WHO에 따르면 현재 50여 종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감시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WHO가 감시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50여 개 달하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5개예요. 한 4-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네. 그리고 그 람다 변이도 지금 그 최근에 아주 떠오르고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의 이런 공식 감시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거.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물론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다 그렇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WHO가 연구하고 또 실험한 결과를 다 검토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공식 감시 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람다 변이 같은 경우는 공식 감시 리스트에 아직 오르진 않았지만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지금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람다 변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스파이크 단백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 스파이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세포에 착 달라붙어서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중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감염력을 더 높인 것, 그게 지금 람다 변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지금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람다 변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게 지금 WHO의 견해고요. 그래서 이 람다 변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리아 벤 커곱 이 WHO 코로나19 기술 책임자는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일단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중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까지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보이고는 있다. 이 정도 얘기고요. 이 람다 변이는 참고로 칠레와 페루, 뭐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주로 남미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남미에서 생겨났으니까 또 중미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뭐 멕시코나 이런 데로 올라오다 보면 미국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영악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들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또 힘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이에요, 지금.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제약회사 파이자의 대표는 어제 방송에서 올 연말이면은 뭐 미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또 그런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했어요.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올 연말쯤에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희망적인 예측인데 엘버트 볼라 화이자 CEO가 CNBC와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올해 2021년 연말까지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좀 미흡하니까 내년 연말쯤에 가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지금
파이자 CEO가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백신 접종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렇죠.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역시 결정적 이유로 이 파이자 CEO도 좀 꼽고 있는데요. 2022년 내년 말까지 가면 전 세계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양이 늘어날 것이고 근데 그러면 맞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가면 지구상에서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훨씬 빠르게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면은 이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사실상의 집단 면역으로 빠르게 가고 있어서 지금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아주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백신을 다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까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파이자 CEO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만들어내는 백신들이 다 선진국으로만 갔는데 이제부터는 선진국이 이제 마지막은 맞았고 더 이상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좀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온 백신을 그렇게 쌓아놓는 것보다는 계속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미 나온 백신은 아직 못 맞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쌓아놔서 1년, 2년 뭐 지나고 나서 뒤늦게 이걸 맞아봐야 나중에 좀 백신이 바이러스들이 난리네. 백신 필요한데 그럼 우리 창고에 쌓아놨던 거 맞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더 이상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눠준다. 그런 차원에서 파이자 CEO는 이제는 백신의 공급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불균형적이지만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불균형은 없을 것이다. 계속 해소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백신을 제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선진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백신을 주문해서 그 주문에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선진국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나름대로 파이자의 변명이죠. 변명인데 어찌됐건 자기들은 그들이 돈 내고 주문했으니까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진국 외의 나라들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발언이 희망적인 발언이어서 뭐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변이 바이러스네요. 변이 바이러스죠. 지금 뭐 앞서도 우리가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했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런지가 관건이고 뭐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을 대부분 종합해 보면 100% 완벽하진 않아도 백신을 일단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뭐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에서 뭐 90%다, 90 몇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 정도의 효능을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로도 발휘할런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뭐 80%가 됐건 70%가 됐건 뭐 나를 지켜준다면 안 맞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 맞으면 제로인데 맞으면 60%건 70%건 80%건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맞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람다 변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그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기본적인 성질마저 뭐 스파이크 단백질마저 지금 뭐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더 빨리 이 백신을 뚫을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변이를 하는 게 더 빠를지 아니면 백신이 그 변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져서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키워줄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이 이기느냐 바이러스가 이기느냐 이거는 노바리 노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참 바이러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반에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저도 지금 아까 그걸 좀 여쭤보려고 아, 했어요. 예. 저도 지금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맞았는데. 그럼 벌써 한 이제 5개월, 벌써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5개월, 돼 가잖아요. 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요즘은 어떻게 부스터 샷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과학자들 얘기가 어.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어. 실험 결과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질 수가 이게 있다.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허. 6개월은 미니멈이고 네. 대략 한 1년 정도는 이게 갈 수가 가지 있을 않느냐 것 같다.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초반에 맞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 마스크 벗어도 되고 이제 뭐 괜찮다고 하는데 아하. 사실 초반에 맞은 분들은 지금 최근에 맞은 분들에 비하면 아하. 면역력이 피크에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고 글쎄, 최근에 맞은 그럴 것 사람들은 같아요. 이제 피크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하지만 사실 맞은 사람들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학자들이 좀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 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백신 맞은 사람과 한 5, 6개월 전에 맞은 사람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마스크 벗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네. 지침을 빨리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